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필름 메이킹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푸우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브라노의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브라노는 소니 라인업 중 최상위에 속하는 시네알타 시리즈 카메라입니다. 소니의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은 크게 시네알타와 FX로 나뉘는데요. 그중 시네알타는 베니스 1, 2와 오늘 다뤄볼 브라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니스의 경우 이미 헐리우드의 많은 감독님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바타, 탑건 매브릭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작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베니스는 매력적인 카메라지만 그 크기와 무게, 또 시스템적으로도 소규모 제작팀이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브라노인데요. 플래그십 시네마 카메라를 작은 규모의 제작팀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카메라입니다. 물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승인 카메라로 공표되었습니다. 브라노의 내부 UI는 기존 FX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FX6나 9을 사용해보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오늘은 처음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품과 간단한 조립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 컨트롤, 세 번째는 이미지 스캔 모드와 녹화 포맷 소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부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브라노의 리뷰가 아닌 사용법을 다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부 꺼내놨고요. 이렇게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디 있고요.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탑 핸들, 뷰파인더, 그립 리모트, 이렇게 네 가지 파츠가 있는데요. 빠르게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4개 나사 조여서 탑핸들은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뷰파인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은 굉장히 쉽습니다. 동그란 홀을 이렇게 로드에 맞춰서 조여 주시고요. 뷰파인더 모듈은 이렇게 세 가지 파츠로 나뉘는데요. 보이시는 이 레일 플레이트를 먼저 끼워 줍니다. 네, 이렇게 돌려서 고정해 주시고요.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결착을 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짝 레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 맞춰서 파인더 모듈을 이렇게 결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뒤쪽으로는 눌러서 그냥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플레이트에 붙여주시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 뷰파인더 말고 LCD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LCD 모듈 보시면 이쪽 말고 옆쪽에도 똑같이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있죠. 이런 식으로 부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이 꼬다리 바디 쪽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뒤쪽 보시면 커넥터 있죠?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립 리모트 달아보겠습니다. 그립 리모트 보시면 이렇게 FX9하고 비슷하게 바디에 결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고 돌려서 그냥 조여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립 리모트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그립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네, 이렇게 조립을 마쳤습니다. 심플하죠? 자, 이제 외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노의 마운트는 이 마운트지만 PR 마운트 어댑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지금은 PR 마운트 어댑터가 껴져 있는 상태고요. 이 마운트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보시는 6개의 나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렌즈 체결 방식은 FX9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렌즈 끼워주시고 여기 쪽 레버 보이시죠? 네, 이 레버 이렇게 돌려주셔서 잠궈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 패널 보겠습니다. 베니스2와 FX 시리즈가 절묘하게 섞여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훨씬 간결해졌어요. 먼저 패널에 있는 모든 키를 잠글 수 있는 록 스위치 있고요. 아래쪽은 AF, MF 선택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ND 필터 항목이 있는데요.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로 ND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6 스탑에서 시작해서 0.3 스탑씩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것보다 더 세밀한 조정을 원할 때는 옆쪽에 있는 스위치 바꿔주시고 옆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줍니다. 이때는 0.05 스탑씩 조절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노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 아래는 어사인 버튼인데요. 브라노는 총 11개의 어사인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 패널에 2개,
앞쪽에 하나, 그리고 핸드그립에 3개, 좌측 패널에도 하나 있고요. 마지막 8번부터 11번까지는 LCD 모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버튼별로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아도 카메라를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의 SNQ 모드, 2번은 베이스 ISO를 할당했는데요. 현재 24프레임에서 1번 눌러보면 바로 60프레임 촬영으로 바뀌었죠. 좀 어두우니까 2번 눌러서 베이스 ISO를 32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걸 메뉴에 들어가서 일일이 바꿔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도 자주 쓰시는 기능 할당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은 LCD 창의 정보를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 멀티 셀렉터와 멀티 펑션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두 버튼은 둘 다 메뉴 이동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멀티 셀렉터는 초점 스팟 이동 시 사용되고, 펑션 다이얼은 현재 조리개 조절로 세팅해 놨습니다. 자, 레코딩 버튼은 베니스의 그 큼지막한 느낌을 계승했고요. 그 옆에 메뉴 버튼과 백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버튼 살짝 누르면 상태 화면 메뉴, 길게 누르면 전체 화면 메뉴가 나오는 건 이 FX6나 9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디오 파츠인데요. 브라노는 2개의 XLR 입력단이 있습니다. 입력은 라인, 마이크, 48V 전원 마이크, 이렇게 3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패널에 있는 이 2개의 노브로 각 채널의 입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입력 값을 자동으로 조절하려면 옆에 있는 스위치를 오토로 두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파워 스위치와 SD카드 슬롯이 있는데요. 여기는 메인 레코딩이 아닌 프록시 레코딩을 위한 슬롯입니다. 프록시는 편집의 용이성을 위해 작은 용량의 파일을 따로 놓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본 클립은 CF카드에, 프록시 파일은 SD카드에 담기는 거죠. 그 외에도 펌웨어 업데이트나 LUT 파일을 저장할 때도 사용됩니다. 자, 여기 구석에 오디오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단자 따로 있고요. 위쪽에 CF카드 슬롯과 셀렉 버튼이 있습니다. 브라노는 2개의 CF 익스프레스 B타입 카드로 클립을 저장하는데요. 이것도 메뉴 들어갈 필요 없이 아래 셀렉 버튼 눌러 슬롯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 보겠습니다. 브라노는 모션 픽처 카메라인 만큼 작동에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일반 배터리가 아닌 V마운트 배터리로 구동됩니다. 이제 입출력단입니다. 1개의 HDMI 출력과 2개의 SDI 출력이 있고요. 그 아래 타임코드와 레퍼런스 입출력단이 있습니다. 이 타임코드와 레퍼런스 시그널은 여러 대의 기기를 하나의 신호로 묶어 타이밍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두 신호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많이들 쓰시는 타임코드는 프레임별로 싱크 신호를 만듭니다. 첫 번째 프레임 1, 두 번째 프레임 2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프레임보다 더 작은 시간에 어긋남이 생길 경우 싱크가 미세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 레퍼런스 신호는 하나의 주사선마다 앞뒤로 신호를 만듭니다. 아무래도 타임코드에 비해 훨씬 조밀하죠. 덕분에 카메라 간 싱크를 더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바디 쪽은 거의 끝나가네요. 랜 케이블을 이용해 유선 리모트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커넥터 있고요. 아래쪽에 전원 단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핸드그립입니다. 브라노의 핸드그립은 FX9 그립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커넥터가 달라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레코딩 버튼과 멀티 셀렉터, 앞서 보여드렸던 3개의 어사인 버튼과 큼지막한 줌 레버, 마지막으로 앞쪽에 다용도 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원터치 각도 조절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거치해서 여기 보시면 작은 레버 있죠. 이걸 위로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레버 눌러서 바로바로 각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LCD 모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사인 버튼 이외에 홈 버튼과 셀렉 버튼, 또 6개의 큐 버튼과 터치 AF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중요한 옵션들이 패널 형태로 나타나죠. 브라노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드 모니터를 쓰시기 때문에 LCD를 일종의 정보창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FX3로 보자면 펑션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을 직접 터치하거나 6개의 퀵 버튼 눌러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브라노는 다양한 이미지 스캔 모드를 지원합니다. 브라노는 8.6K 풀프레임 센서를 품고 있는데요. 프레임에 따라 이 센서를 활용한 다양한 레코딩 포맷을 제공합니다.
특히 베니스에만 제공되었던 XOCN 포맷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체 16비트 기반의 압축 로우 포맷입니다. 또 XAVC 포맷도 기존 인트라 코덱 이외에 8K 해상도에 대응한 XAVC-H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브라노는 해상도와 프레임에 따라 센서 사용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6K에선 센서 전체를 사용하지만 5.8K에선 슈퍼 35 사이즈만 사용하게 돼요. 특히 4K 120p 녹화 시엔 슈퍼 35보다 더 크롭되는데요. 이건 베니스2도 똑같습니다. 소니 측 이야기로는 화질열화보다는 화각의 감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브라노의 내부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포커스 상태와 화각, IBIS와 메모리 용량 표시되고요. 우측에는 이미지 스캔 모드와 녹화 포맷, 모니터링 롯과 프레임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타임코드와 노출 옵션, 화벨 세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웨이브폼과 오디오 미터까지 표시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클린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노에는 상태 화면 메뉴와 전체 화면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상태 화면 메뉴 보겠습니다. 이 8개의 메뉴는 말 그대로 현재 카메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녹화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미지 스캔 모드에선 스캔 해상도와 리드아웃 포맷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촬영 모드는 S로그3 감마를 사용하는 시네 EI와 일반 컬러 모드인 커스텀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코덱입니다. 여기서 XOCN이나 XAVC 같은 녹화 포맷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미지 스캔 모드에서 선택한 해상도에 따라 선택 옵션이 바뀝니다. 현재 6K 상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코덱이 보이죠? 이거를 8K로 바꿔보면 여기 HI 코덱이 들어왔죠? HI가 8K에 대응하는 코덱이라 그렇습니다. 그 옆은 녹화 해상도인데요. 8.6K일 경우에 7680-4320으로 고정되고요. 이걸 6K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뀐 옵션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코드 펑션에서는 SNQ 모션과 인터벌 촬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시뮬 레코딩은 AB 두 슬롯을 모두 사용해서 동시 녹화하는 옵션이고요. 픽처 캐시 레코딩은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 전 상황을 미리 녹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프록시 레코딩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편집의 용이성을 위해 작은 파일을 따로 녹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은 파일은 이 아래쪽 SD카드에 담기게 되고 여기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 메뉴입니다. 여기서 4채널의 오디오를 라우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스 창 보시면 인풋 1, 2는 외부 XLR 입력이고요. 내장 마이크와 MI 슈 단자를 통한 디지털 입력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1, 2번은 내장 마이크, 3, 4번은 외부 마이크로 설정했고요. 외부 마이크의 경우 감도와 바람소리 감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인풋 레벨과 HDMI 오디오 채널 지정, 모니터링 볼륨과 모니터 채널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모니터링 셋업인데요. 먼저 외부로 나가는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각각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인포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현재 보여지는 UI 정보까지 외부로 함께 송출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라고 HDMI 옵션을 켜놨고요. 이걸 끄면 이렇게 클린 화면이 나가게 됩니다. 외장 레코더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끄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맨 오른쪽은 LUT 사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룩은 여기 아래쪽 보시면 베이스 룩 S709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노는 총 5가지 타입의 모니터 LUT를 지원합니다. 베니스에서 처음 사용된 S709는 FX3에 들어있는 SC네톤 감마 커브의 모체가 되는 LUT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아웃프린트로 많이 사용되는 코닥 2383 필름과 유사한 컬러톤입니다. 물론 브라노에도 SC네톤이 있는데요. SC네톤은 LUT가 아닌 감마 커브 값이기 때문에 시네 AI가 아닌 커스텀 모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LUT로 돌아와서 베니스는 S709 하나뿐이지만 브라노에는 4개의 새로운 LUT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LUT 데이터는 해당 클립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저장돼서 후반 컬러 그레이딩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룩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럿들이 쭉 있죠. 웜, 쿨, 빈티지, 티렌 오렌지까지. 네, 입맛대로 원하시는 룩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뒤쪽 4번부터 8번까지는 조절을 위한 메뉴가 아닌 보기 메뉴입니다. 브라노의 대부분의 기능은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메뉴로 들어갈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거 빼고 중요한 꼭지별로 필요한 것들만 체크해 볼게요. 자, 전체 화면 메뉴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저입니다. 내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포커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스테빌라이징 요거를 좀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무브 누르시고 쭉 위로 올려서 네, 포커스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유저 보시면 맨 위에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기능을 앞쪽으로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은 슈팅 모드입니다. 현재는 CinAI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위쪽 모드하고 ISO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맨 아래쪽 베이스 ISO만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서 800이나 3200으로 베이스 ISO를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사인 버튼으로 원터치 변경하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쇼크리스 게인은 오토 게인 사용 시에 갑작스럽게 노출이 바뀌는 걸 완화해 주는 기능이고요. 위쪽에 EI 노출 지수 나왔습니다. FX6나 9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메뉴죠. EI 값은 실제 노출이 아닌 모니터링 LUT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럿을 키고 EI 게인을 변경하면 LCD 또는 출력 영상에서 화면 밝기가 변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니터링 화면에만 적용될 뿐 실제 녹화 클립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베니스와 FX 시리즈의 신의 EI 모드는 모두 동일한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EI 게인 값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의 경우 이 EI 게인 값을 메타데이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ND 필터 항목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ND 값을 뭘로 표시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덴시티는 이제 밀도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트랜스미턴스는 투과율로 표시합니다. 자, 현재 옵티컬 덴시티에서는 0.6, 0.9 네, 이런 식으로 과학 밀도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걸 트랜스미턴스로 바꿔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투과율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셔터입니다. 여기서 앵글과 스피드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아래쪽 셔터 앵글 옵션 눌러서 네, 원하시는 값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래쪽 ECS는 Extended Clear Scan의 약자인데요. 더 세밀한 값으로 주파수를 조정할 때 사용되는 확장 클리어 스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아이리스 조리개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보케 컨트롤 기능이 있죠. 이 보케 컨트롤은 셔터 앵글은 고정된 상태에서 어두워지면 ISO가 연결되고 밝아지면 ND 필터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노출의 변화 없이 심도만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조리개 개인 ND를 사용해서 원하는 노출을 수동으로 잡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맞춘 후에 보케 컨트롤을 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리개를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면 네, ISO 값이 올라가면서 노출이 어두워지는 걸 막아주죠. 다시 풀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로 조리개를 열어주면 이번에는 ND 필터 농도가 올라가면서 밝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노출을 잡은 후에 보케 컨트롤을 키면 원하는 노출은 유지하면서 심도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카메라 잘 챙겼지? 잘 챙겼지. 맞다. SD 카드도 가져왔지? 당연히 챙겼지. 다음은 자동 노출 기능입니다. 노출 기준점을 스탠다드, 백라이트, 스폰라이트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ND 필터, 게인, 셔터, 아이리스까지 4개의 노출 인자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3개의 프리셋을 정해서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데요. A, B, C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있는데요. 네, 요거는 실행시켜 주시면 카메라가 현재 상황에 맞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네, 수동 옵션에서는 4개의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색온도, 틴트, 레드 게인, 블루 게인 네, 이렇게 4가지 옵션으로 원하는 화벨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화이트 세팅은 화벨이 바뀔 때 바로 바꿀지 아니면 천천히 바뀔지 정하는 옵션이고요.
다음은 포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F 전송속도와 피사체 이동감도 있는데요. 전송속도는 7단계, 피사체 이동감도는 5단계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브라노는 AI 오토포커스가 적용돼서 피사체를 인식합니다.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만 인식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우선이지만 다른 피사체도 인식합니다. 마지막 오프는 따로 구분 없이 모든 피사체를 인식합니다. 그 다음 터치 펑션인 MF는 매뉴얼 포커스 상태에서 LCD를 터치했을 때 피사체를 계속 트래킹해주는 트래킹 AF와 터치한 서브젝트에 고정되는 스팟 포커스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AF 어시스트는 초점 영역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SNQ 모션입니다. 초당 프레임 수를 조정해서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슬로우 모션을 만들거나 로우 프레임 레이트로 타임랩스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 기능입니다. 브라노의 이미지 안정화 기능은 E마운트와 PL마운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형식은 스탠다드와 액티브로 나뉘는데요. 스탠다드일 때는 광학식, 액티브에선 광학식과 전자식이 둘 다 적용됩니다. 스탠다드에서는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XOCN과 XAVC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액티브에선 XOCN은 선택할 수 없고 XAVC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용 센서 사이즈가 슈퍼 30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챕터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슈팅 모드 고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커스텀과 시내 AI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커스텀을 고르셨을 때는 타겟 디스플레이를 SDR과 HDR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레코딩 포맷에서 프레임과 이미지 스캔 모드, 코덱과 해상도 고를 수 있습니다. 상태 화면 메뉴와 겹치죠. 다음 시내 AI 세팅에서 가뮤트 고를 수 있는데요. S가뮤3와 S가뮤3 시내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옵션을 ON으로 두면 럿 파일이 메타데이터에 함께 저장됩니다. 위쪽 상태 메뉴에서 살펴본 메뉴는 빠르게 패스하고요. 어사인 버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기능을 어사인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버튼 정하시고 눌러서 원하시는 기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립 다이얼과 멀티펑션 다이얼에도 원하는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립 다이얼과 멀티펑션 다이얼을 둘 다 조리개로 세팅해 놨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페인트 룩입니다. 먼저 씬 파일은 미리 저장된 프리셋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 있는 메뉴고요. 베이스 룩은 현재 카메라에 적용될 룩을 고르는 곳입니다. 현재 커스텀 모드이기 때문에 SC네톤, 스탠다드, 스틸, ITU709들이 보이고요. 그 밑쪽으로는 외부에서 가져온 럿들입니다. 이 중에 보고 싶은 룩을 골라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D카드를 통해 외부 럿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먼저 SD카드 슬롯에 외부 럿이 저장된 SD카드를 넣습니다. 그럼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이렇게 눌러보시고 제가 저장하고 싶은 슬롯을 찾아서 여기 15분에 한번 넣어볼게요. SD카드에 들어있는 럿이 보이죠? 이렇게 눌러서 15분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됐고요. 자, 이제 셀렉 하셔서 쭉 내려서 15분 보시면 SD카드에 있던 럿이 저장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타임코드 미디어 탭입니다. 타임코드와 레퍼런스 시그널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설명했으니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먼저 모드, 프리셋, 재생, 시간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외부 신호가 아닌 이메일 스타트점을 만들려면 프리런, 외부 신호와 동기화 시키시려면 레코드런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레코드런이겠죠? 그 외에 세팅 값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LCD 화면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를 타임코드, 유저비트, 지속시간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이 타임코드 신호를 HDMI를 통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기계여야겠죠. 펌웨어 업데이트는 이 업데이트 미디어 탭에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포맷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탭입니다. 외부 출력 기능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디스퀴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아나오픽 렌즈로 촬영된 소스를 LCD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1.3이나 2.0 비율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LCD뿐만 아니라 HDMI나 SDI로도 이 비율이 출력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나오픽 비율을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에서도 정리된 비율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웃풋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켜거나 끌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외에 센터 마커나 세이프티 존, 화면비 마스크 등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피킹과 제브라 있습니다. 피킹 옵션 들어가셔서 켜주시고 여기서 피킹 레벨과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노는 두 가지 제브라 패턴을 지원하는데요. 제브라 1번은 범위, 2번은 하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디오 탭입니다. 앞쪽 상태 메뉴에서 본 것들과 거의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쭉 패스할게요. 자, 앞쪽 패널 설명할 때 외부 입력으로 들어오는 오디오의 레벨을 오토로 컨트롤할 수 있었죠? 이 레벨 입력 값에 데시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 상태에서는 0dB까지 풀로 담아주고요. 안전을 위해서 마이너스 6dB나 더 낮게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디오 아웃풋입니다. 모니터 채널과 볼륨 값, 헤드폰 아웃풋을 모노와 스테레오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알람 레벨과 외부 출력의 오디오 채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에서는 쭉 내려서 렌즈 보정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 마운트 인터페이스 포지션을 탑, 사이드 중에 고를 수 있는 옵션 있고요. 그 외에 음영 보정, 색소차 보정, 왜곡 보정 있고요. 이쪽 보시면 지금 브리딩 보정이 꺼져 있는데요. 지금 아노모픽 렌즈를 껴놔서 그래요.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렌즈 갈았더니 브리딩 보정 기능 활성화됐죠. 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오토로 두시면 조금 크롭이 되기는 하지만 포커스 브리딩 현상을 최소화해 줍니다. 이 브리딩 보정 기능은 이미지 스캔 모드 슈퍼 35에서 작동됩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들어가셔서 쭉 내려서 USB 테더링으로 갑니다. 브라노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C 단자가 있는데요. USB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테더링 기능을 쓰시려면 ON으로 두시면 되고요. 단순히 촬영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받으시려면 이 세팅을 OFF로 두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촬영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기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 찾아보니까 이 USB 테더링 기능이 켜져 있으면 컴퓨터에서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테더링을 쓰시려면 ON, 카메라의 촬영분을 컴퓨터로 옮기시려면 OFF. 요거 기억해 주세요. 브라노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모니터링 컨트롤 앱과 연동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브라노의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촬영하시는 감독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